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누리 PD 김준희입니다. 자, 내로남불, 저들 이제 종북 좌파들의 전매 특허죠. 이거는 정말 흉내도 내기 힘듭니다. 윗선 내로남불 바로 이건데요. 이걸로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뻔뻔함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죠. 자, 그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누굴까요? 하면요. 문재인도 그 끝판왕급에 들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이 그 평산에서 그 책방을 하나 이제 내면서,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원래 이렇게 이 인사들 있죠. 널리 알려진 사람이 이런 어떤, 서민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손대면 안 돼요. 하는 것마다 뭐 실패하겠습니까? 식당, 뭐 무슨 가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구문가게 같은. 그리고 책방 이런 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업체들 업종에 부담이 옵니다. 엄청난 어떤 그 평지풍파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되면 양산에서는 다른 책방들은 뭐 장사 되겠습니까? 한때 말이죠. 이효리가 그 제주도에서 그 카페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똑같습니다. 원래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들은 이런 걸 하면은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자신들의 그 능력으로 그 장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름으로. 그런 식이면은요. 대한민국은 인지도 높은 연예인이라든가 정치인이 뭐 최고죠. 뭐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뭐 비교할 대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이면은. 그러나 최소한의 그 금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업종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원래가. 스스로 자기가 봉사를 하려면 몰라도 자기가 뭘 이렇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벌어서 뭐 좋은 일에 뭐 쓰고 안 쓰고는 둘째 치고요. 거기에 더해 이번에 또 자원봉사자를 무려 50명이나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면서 또 이게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50명이나 필요합니까? 딴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 50명 가운데 이상한 종자들이 또 끼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좌빨들이 또 거기 가서 또 눈도장 찍으려고 또 뭐 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정치적 행위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것 자체가. 문재인은 이런 것들이 뭐 선한 의지로 한다고 본인은 뭐 이렇게 믿어주기를 이래 바라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보기가 힘든 게 이미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행위 자체는 오롯이 정치적 행위로 연결된다.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시점도 묘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요 사이제라고 하는 싱크탱크도 만들었죠. 문재인이 지금 본격적으로 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틀림없고요. 이효리의 카페, 문재인의 책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정말 욕먹어야 돼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이기도 하고 상도위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저들이 사실은요, 문재인 같은 저런 세력들이 구멍가게 혹은 서민업종이라고 뭐 유독 강조하는 자들 아닙니까? 뭐 대선을 치른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 할 때 보면 골목 상권 보호를 가장 열심히 외치는 자들이 이들이라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내로남불, 윗선, 모순 뭐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 그렇습니다. 표가 된다 싶으면 온갖 선동을 다 합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민을 위하는 정당인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실제로 서민들 갉아먹는 서민들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게 이들이라니까요. 이들이 집권 기간에 서민들 더 힘들어요. 살기가. 문재인은 이 평상 책방 그 50명 그 자원봉사 모집하면서도 요것도 또 나눠가지고요. 평일 오전, 뭐 평일 오후, 아니면 종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종일 봉사자에게만 식사 제공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평산이 거기 시골이고 깊숙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걸어서 또 뭐 1시간 가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평일 오전만 해도 하루 다 가는 겁니다. 뭐 차 타고 자기 집에서 그냥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려면은 평일 오후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의 정말 아나무인 후한무치
정말 경우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들인데요. 이거 갖고 대개문들은 뭐 우리인이 잘한다. 역시 뭐 아주 뭐 성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미쳤습니다 한마디로. 자, 이 문재인이 뭐 말을 한다 해서 뭐 알아듣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요 인지 부조화 같아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 생각하는 것하고 본인이 그 뭐랄까요 저지르는 것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때문에 집권 5년 동안 그 엄청난 짓을 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 빚을 400조를 더 늘리고 태양광에 엄청난 돈을 또 처발하고 그 지금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전라도 쪽에 태양광이 많은데 그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부작용이 지금 터지고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뭐 풍력도 그렇고 그런데 돈을 또 뭐 그렇게 처발라 가지고 말이죠. 자 아무튼요 이번에 문재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자 모집하는 것은 두고두고 이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본인들이 소주성 어쩌고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한 세력들 아닙니까? 그거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며?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가 다 살아난다며요. 그 해괴한 이론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만 급감시키고요. 서민 가게들 혹은 서민 업종들, 구멍 가게들 이런 쪽에서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인건비 부담 때문에 업주 쪽에서 자신들이 힘들더라도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자리도 많이 줄여버렸습니다. 오히려 기가 막힌 뻘짓을 한 거죠. 소주성. 이거는 뭐 역사에 남을 그냥 뻘짓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런데 이번에요. 이제 이 문재인이 이런 짓을 했을 때 이게 말이죠. 이게 일종의 공익법인 뭐 이런 것이라면은 뭐 이 자원봉사자 같은 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게 허용될 수도 있는 뭐 조건이 하나 조금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민간 사업자자 아닙니까? 민간 사업자. 민간 사업자에 왜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같은 가령 민간인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자원봉사자 모집한다 하면 단 한 명이라도 오겠습니까? 미쳤다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이 문재인은 이게 일종의 특권 계급으로서 자기 스스로 이걸 마음껏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신한연전의 그 노예들보다도 더 나쁘다 성격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완전히 열정페이 하나 지금 보고 좀 장사하는 겁니까? 그럼 인건비는 하나도 나가지 않고 이거 이렇게 하면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장사가 힘든 것은 이런 업종들이 힘든 것은 인건비 때문인데 인건비 제로 만들어 놓고 돈을 도대체 얼마나 벌려고 하는 겁니까? 응? 자 아무튼 이게 두고두고 시비가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요. 이 문재인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진영에서는 뭐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우리 뭐 문재인 최고 이런 자들은 뭐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립층도 싫어해요. 이런 거는. 특히 말이죠. 지금 가장 중요한 세대인 10대, 20대, 30대 초중반 이들 눈에 문재인은 너무도 혐오스럽게 이제 다가옵니다. 저 하는 짓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든대요. 제가 그들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도 쭉 다녀봤는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극소수 이제 대깨문들만 이제 그거 이제 빨고 있는 거죠. 지난달 26일 문을 연 평산 책방은 문재인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 사비를 들여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점 후 일주일 만에 1만여 명이 방문했고 책 5,582권 이렇게 되면요 대형 서적 판매 급이네요. 이 정도면 초반기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효과 때문에 더 많이 팔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이제 동네 책방에서는 이게 상상하기도 힘든 이 판매량이죠.
이렇게 하면 그 양산의 그 책방들은 다 죽었다고 봐야지. 복창해야 됩니다. 전국에 책방 그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일이 또 잦을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유명인들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이런 자들이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퇴직 후에 전부, 은퇴 후에 전부 이런 걸 해도 되니까. 뭐 땅 짓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은. 정말 욕 푸지게 먹어야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문화일보 댓글을 잠깐 보니까요. 짤막짤막한 댓글들이 많은데요. 뭐 노예를 모집한다고? 노동 착취, 임금 착취, 점심 착취, 화장실 착취 이런 게 있고요. 개 정치하더니 이젠 책방 정치하려고 다음에는 감방 정치 꼭 해봐라 이런 것도 있고요. 개버린 관종이 이제는 지 가족들 수입 사업에 대한민국 청년들을 노예로 쓰려고 하네. 인간 쓰레기 같은 이런 게 있고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제일 쪽팔리는 대통령이 바로 문재인 이런 식의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권 취업률 올라갈까봐 전전긍긍하네. 비열한 인간 그런 게 있네요. 한 달에 국민 세금 1,400만 원씩 강탈해가는 새끼가 이제는 아예 국민을 노예로 부르려고 하는군 이런 게 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 하시네. 지들이 올려놓은 인건비에 파탄난 사업장들, 해고된 노동자들의 미안한 마음은 1도 없구나. 자, 그런데 단연 압도적인 댓글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극우파들이 저기 자원봉사 지원해서 개버린 놈 작살내 주었으면 좋겠다. 야, 이건 청기누설이네요, 정말. 자, 위선이 강물처럼, 내로남불이 강물처럼,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똑같네요. 인면수십니다. 한마디로 미친 자다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하나같이 여기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은 국민들은 이 문재인의 이런 짓을요 역겹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역겹게.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저 친문 세력들은 결집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냥 위기를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절대 이게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려면 말이죠. 묵묵히 자기 몸을 혹은 자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지도나 이런 걸 갖고요. 본인이 봉사를 해야 돼요. 본인이. 원래 카트처럼 퇴임 후에 사실 더 유명해진 인물이 바로 카트 아닙니까? 우리나라와는 별로 뭐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뭐 그런 일도 있고 했어요. 근데 이 카트는 퇴임 후에 그야말로 봉사를 통해서 일생을 그냥 후반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인물이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 지어주는 운동도 했었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라니까. 봉사 활동을. 본인이 봉사 활동하는 그런 봉사자를 모집할 게 아니라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PD 김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